안녕하세요. 이번 리스 이용교육에서 대학생의 리스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덕성여자대학교 김소연입니다. 저는 2024년 플레이리스 6기 우수 서포터즈로서 여러분께 리스와 플레이리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또 새롭게 학기가 시작돼서 대학생 여러분들은 여러 과제를 하게 되실 텐데요. 대학 과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논문과 같은 학술 정보입니다. 그 학술 정보를 조금 더 쉽고 재밌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리스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리스의 서비스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플레이리스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리스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자면 리스는 리서치 인포메이션 쉐어링 서비스의 약자로 학술 자원을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내 학술 자료부터 해외 자료까지 다양한 정보 자원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리스의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스의 듣는 논문 서비스입니다. 듣는 논문 서비스는 논문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용하고자 하는 논문을 클릭하신 후에 원문 보기와 인용하기 버튼 사이에 있는 음성 듣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상단의 재생바를 이용하셔서 이용 속도 등을 조절하여 들으실 수 있고요. 본문의 텍스트를 클릭하면 텍스트에 해당하는 음성이 재생됩니다. 다음은 상호대차 서비스입니다. 이용하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 내 대학 도서관, 소속 도서관에 자료가 없어 이용하지 못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이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다른 도서관이 소장하는 학술 자료 및 단행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과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최초 이용 시에는 회원가입 및 소속기관 등록을 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신청 후 자료를 받아보기까지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 자료에 따라 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해외 전자자료 서비스입니다. 현재 리스는 대학 라이선스 사업을 통해서 해외 전자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자저널, 웹DB, 웹매거진 등의 다양한 종류의 해외 전자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 페이지의 보라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보라색 테마의 해외 전자자료 서비스 홈페이지가 뜹니다. 해외 전자자료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기관 구독 여부에 따라서 접근 가능한 DB, 접근 시간 등이 상이하니 유의해주세요. 다음은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프릭입니다. 프릭은 국내 이용자가 외국 학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인데요. 총 10개 대학이 특정 분야의 학술지를 각각 구독하고 있고 이용자는 학술지 복사를 신청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자료 신청입니다. 리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해외 학술 자료를 구매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에 버튼을 클릭하셔서 원하는 자료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 비용의 일정 부분을 리스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의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리스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대학교를 다니다 보면 리포트 혹은 논문 작성을 한 번쯤은 하게 되는데요. 과제 수행의 과정을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는 먼저 리포트를 쓰기에 앞서서 주제를 결정하고 관련 연구를 검색해서 수집하는 자료 탐색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리포트를 직접 쓰고 인용과 참고 문헌을 정리, 작성하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단계들에서 자료 탐색 과정에서의 팁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검색 방법이죠. 통합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주제를 결정했다면 주제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리스에서는 메인 홈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검색창을 통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정보의 양이 정말 방대합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많게는 10,000건씩, 20,000건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다른 과제도 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압축적으로 쓸 필요가 있고 그럴 때는 상세 검색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세 검색은 아까 메인 검색창의 검색 버튼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걸 클릭하시면 보고 계신 화면과 같은 새로운 검색창이 뜹니다. 여기서 자료 유형, 즉 내가 원하는 정보가 학술 논문인지
해외 학술 논문인지 등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하는 검색어의 조건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제목, 저자명, 주제어, 발행처 등의 항목을 선택해서 연산자 기능을 통해서 조합해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연산자 기능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 검색 대상의 조건 또한 선택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색 조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3개, 그 이상의 키워드를 추가해서 연달아 검색하실 수 있고요. 연산자는 and, or, not 3가지가 있습니다. 키워드 A and B라고 하면 A와 B가 모두 포함되는 논문이 검색되고 or를 사용하시면 A와 B 둘 중 하나만 포함되더라도 논문이 검색됩니다. 또 not 연산자는 not 뒤에 오는 키워드는 검색하지 않겠다라는 명령어로 A not B라고 검색한다면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검색 결과를 조금 더 좁혀보고 싶다면 검색 결과 창의 좌측에 위치한 검색 결과 좁혀보기 기능을 추천드립니다. 자료 원문 유무, KCI 등재 여부, 학술지명, 발행 연도 등에 따라서 또 다시 검색 결과를 좁혀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한 결과의 원문은 해당 논문을 클릭하신 후에 원문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로그인을 하신 후에 원문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논문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자료를 검색하다가 보면 검색했던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는 마이리스의 내 책장 기능을 이용해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 전에 마이리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기능은 크게 내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논문을 추천해주는 추천 논문 서비스, 내가 검색했던 논문을 직접 모아서 정리할 수 있는 내 책장 서비스, 내가 봤던 검색 기록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내 최근 본 논문 서비스, 그 외에도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 내 책장 서비스는 제가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기능이기도 한데요. 선행 연구를 살펴보다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논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데요. 이게 내 책장 서비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검색한 후에 검색된 논문들의 초록이나 주제어만 간단히 살펴보고 내가 필요한 정보일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책장에 일단 다 모아요. 그 후에 논문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과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다시 정리하는 방식으로 내 책장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책장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논문을 모아볼 수도 있고 또 각 논문들에 대해서 메모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메모 기능은 자료를 읽어보신 후에 중심 키워드 등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리스 꿀팁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공부도 과제도 아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리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대학생이 텍스트 힙을 리스로 즐기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부분은 학술 정보를 희화화하거나 가벼운 오락거리로만 소비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술 정보를 아직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보다 즐겁게 이용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혹시 리스가 매달 다양한 시사 이슈를 주제로 학술 논문을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리스 지식 더하기 서비스입니다. 논문이 마냥 어렵고 딱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특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 더하기에서 매달 선정하는 시사 이슈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트렌드와 되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흥미롭고 유익한 서비스인데요. 우리 일상의 소재들이 어떻게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발전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 정보의 유용성을 체감하고 흥미 또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리스 지식 더하기에서 추천하는 논문들 중에 관심이 가는 논문을 골라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마이리스 내 책장에 담아두고 읽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 기능을 활용해서 읽은 날짜를 적어두기도 하고 있어요. 사실 논문을 읽는 것이 다른 텍스트를 읽는 것보다는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마냥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또 이것만의 즐거움이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고 텍스트 힙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리스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하고 다음은 플레이리스트 서포터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플레이리스트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 지원부터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리스를 굉장히 애용하고 있었던 학생이었고 내가 이용자 입장에서 리스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콘텐츠로 알릴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학술 정보 하면 아무래도 어렵다는 편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오는 진입 장벽을 같이 한번 낮춰보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지원하고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원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 지원서에는 크게 4가지 질문, 플레이리스트에서 기여할 수 있는 나만의 강점, 홍보 및 콘텐츠 제작 경험, 플레이리스트로서 수행하고 싶은 활동, 리스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만의 목표, 지원 동기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걸 지원서를 통해서 구체화해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리스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 경험을 구체적으로 녹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플레이리스트로서의 목표를 조금 더 강조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지원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원서 작성 전에 리스 서비스와 목적, 플레이리스트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스를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원 전에 리스의 기본적인 이용법, 목적 정도는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레이리스의 활동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 점은 제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경험까지 녹여서 지원서와 필요시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플레이리스트에서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이 있다면 크게 3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플레이리스트로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자세, 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고 협업할 수 있는 협업 능력, 또 이 2가지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에는 플레이리스트 활동에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적어두었지만 사실 노력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 툴 활용 능력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를 제작하는 미션이 플레이리스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경험이 있다면 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경험이 없어도 하고자 하는 마음, 목표만 있다면 충분히 활동 기간 내에 배우면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포터즈 분들 중 디자인 툴을 사용해 보신 적 없는 분들도 계셨는데 충분히 배워가면서 미션을 할 수 있었다고 한 분도 계셨습니다. 따라서 플레이리스트 활동을 희망하신다면 너무 걱정 마시고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플레이리스트의 활동에 대해서 이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레이리스트는 개인 미션 6회, 팀 미션 3회, 행사 3회로 이루어집니다. 행사는 발대식, 중간 성과, 최종 성과 보고회로 이루어지는데 이 점은 궁금하시다면 리스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콘텐츠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 미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미션은 월 1회, 총 5회 진행이 됩니다. 미션 주제는 다음과 같고 해당 주제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업로드할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미션의 내용입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제 목표였기 때문에 핵심을 전달하되 지루하지 않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제작한 콘텐츠는 다음과 같고 제 콘텐츠뿐만 아니라 플레이리스트 전원의 콘텐츠가 리스의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 한 번씩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 미션 2번째는 리스의 사용성 평가였습니다. 리스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미션의 내용이었는데요. 리스 홈페이지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지, 기능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기타 제한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미션이었습니다. 개인 미션 수행에서 팁을 드리자면 먼저 미션 수행에 앞서서 리스 서비스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뉴스 제작 미션의 경우에는 대략적인 내용, 스토리보드 등은 작성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카드 뉴스를 디자인하실 경우에는 다양한 레퍼런스를 찾아보시고 또 서포터즈 팀원들의 결과물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팀 미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 미션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렛츠플레이 리스는 리스의 홍보 영상 세로형의 30초 내외에 쇼핑 콘텐츠를 3편 제작하는 미션입니다. 리스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유쾌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플레이리스트 6기가 만든 영상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주세요. 2번째 팀 미션은 리스 브랜드 더하기입니다. 리스의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굿즈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해서 이벤트를 기획, 진행하는 활동이었는데요. 저희 팀은 가습기와 USB, 메모패드, 데스크패드를 직접 리스의 이미지에 맞게 디자인해서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이벤트 컨셉, 굿즈 품목, 디자인, 이벤트 진행까지 전 과정을 팀원들이 직접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진행 과정 내내 굉장히 뿌듯하고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만드는 리스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신규 서비스를 제안하는 활동입니다.
저희 팀의 미션 수행 결과물을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리스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개선하고 싶은 점을 제안하기도 했고 또 새로운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활동은 플레이리스의 마지막 활동으로 서포터즈를 하면서 리스를 사용해봤던 경험을 되게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실제로 우리 서포터즈 활동이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뿌듯함을 느꼈던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리스트 서포터즈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활동 팁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리 일정을 계획해 두는 겁니다. 개인 미션뿐만 아니라 팀 미션 모두 대략적인 일정을 계획해 두고 수시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학교나 기타 일정과 병행하는 분들이라면 시간이 정말 부지런히 흘러가기 때문에 일정을 코앞에 두고 미션을 수행하려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제대로 마음껏 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컨트롤에 힘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면 플레이리스트 활동을 더 알차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팀원들과 함께하는 미션들이 가장 즐거웠고 활동에 있어서 저에게 큰 동기가 되었기도 합니다. 한 팀이라는 정체성, 소속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다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 활동에서는 협업 툴을 적극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개인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매번 대면으로 팀 활동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메신저 앱도 한계가 있고요. 따라서 저는 구글 공유문서나 줌, 그리고 노션과 같이 미션 수행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기도 한데요. 즐겁게 활동하기입니다. 사실 플레이리스트는 활동이 굉장히 알차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걸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하나 미션을 끝내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지 목표 설정이나 의미 부여를 계속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스와 플레이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김소연이었습니다. 리스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즐거운 일상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경로로 서포터즈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원래 리스를 잘 알고 있었고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에서 리스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카드뉴스나 홍보 영상의 경우 아이디어가 정말 좋던데 보통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나요? 쇼폼 제작 툴도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디어는 사실 카드뉴스나 카드뉴스의 경우에는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에 따라서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편이고 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러 대외 활동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참고하고 또 좀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쇼폼의 경우에는 제작 툴은 미리캔버스와 블로라는 영상 편집 도구를 사용을 했고 또 더빙 같은 경우에는 클로바 더빙이었나? 그걸 사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생이시면 학교 도서관 검색이 접근도 쉽고 유용할 것 같은데 리스를 이용하시는 큰 이유가 있으실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리스 학교 도서관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 같은 단행본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리스의 경우에는 학술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학술 정보를 이용할 때는 리스 검색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리스에서 되게 논문들이 거의 모여져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포터즈 팀 활동을 할 때 팀원을 어떻게 구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팀원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팀 구성을 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팀원은 따로 제가 구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